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오늘은 고3 N수생들이 지금 꼭 하고 가야 되는 고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9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대체 이 9월 모의고사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올해 입시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입법고시 합격자분이 쓴 합격수기를 발견을 했는데 이분의 결이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좀 이분의 합격수기를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이제 방법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오답노트를 잘 모르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셔. 그리고 실전 대비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계산 실수도 많이 하시고 변수를 대비하지도 못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 좀 기운 빠지는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뭐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대비를 하고 계시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 영상으로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월 모의고사 끝나고의 상황을 제가 예측을 해볼 건데요. 이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분명히 화작에서 언매로 바꾸겠다고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화작의 등급 컷이 언매에 비해서 동점자 기준으로 한 등급이 대부분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언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언매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논술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월 모의고사 분석법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상황 예측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N수생들이 많이 유입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올해 수능에서 N수생이 1등급의 70%를 싹쓸이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딱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쫄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여러분 역전승이 많이 나옵니다. 막판 역전승이 많이 나오고 이제 질 거라고 예측됐던 사람들이 혹은 팀이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업셋이라고 하는데요. 업셋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업셋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사실은 뭐 지금 학원에서는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데이터로 이제 수시 지원을 해준다고 할 거예요. 특히 뭐 최대 입시 학원이나 미대 입시 학원은 더 하고요. 뭐 논술 학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그 9월 모의고사를 너무 중시해서 그걸 근본으로 삼고 뭔가 전략을 세우는 거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진학사에서 2023학년 수능 성적을 입력한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보시면 재학생이 9월 모의고사에서 강세를 보이고요. N수생들은 상대적으로 9월 모의고사에서 약세를 보여요. 그러면 9월 모의고사 점수를 근본으로 삼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9월 모의고사 점수가 재학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9월 모의고사 점수보다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9월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삼으실 거라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면,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가 최선의 점수가 9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9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상당수 많은 친구들의 점수는 9월 모의고사가 그 고점이 아니라 수능이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가는 친구들은 수능 점수가 최고점일 것이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6월, 9월 성적이 1등급이 나오면 수능도 1등급이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저도 강사 생활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6평, 9평 수능은 독립사건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현우진 강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좀 더 신뢰성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 9월 모의고사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수능 성적을 입력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국수탐 등급 평균이 1등급 대인 수험생 중 N수생의 비율이 68%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의 경우에는 N수생의 강세가 확연히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고요. 반면 이제 9월 모의고사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국수탐 평균 1등급대 수험생 중 N수생이 57.6%로 많긴 했는데 수능에서 보시면 작죠? 수능은 68%인데 구평은 N수생의 비중이 1등급 비중이 57.6%거든요. 재학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1등급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2등급대에서는 구평에서 오히려 재학생 비율이 높아서 재학생이 58.9입니다. 수능에서 보시면 N수생이 58.3이거든요. 2등급이. 근데 지금 구모에서는 재학생이 지금 2등급대가 58.9%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9월 모의고사 성적은 재학생이 더 잘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어의 경우 지난해 구모는 재학생이 56.4%, N수생이 43.6%로 성적이 재학생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재학생이 44%고 N수생이 56%로 N수생이 더 높았어. 왜 그럴까요? 물론 9월 모의고사 때 뭐 N수생이 좀 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학생들이 어떤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 9평 때 고점을 찍으면 애들이 공부를 놔요. 공부를 놓는다니까? 여러분들이 1, 2등급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1, 2등급 받은 친구들은 공부를 놓습니다. 조금 소홀히 해요. 반대로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를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학생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박하다면 9월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N수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9월 모의고사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어차피 독립사건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할 수만 있으면 등급 같은 건 별로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적은 받아야 된다. 최소 그래도 한 3등급, 4등급 정도는 받아야 멘탈이 꺾이지 않죠. 역전을 하기 위한 그런 게 꺾이지 않을 테니까 그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고 내가 뭐 9월 모의고사 때 1, 2등급을 딱 찍고 수능을 가야지 이런 통제적인 마인드로 간다면 오히려 수능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약간 릴렉스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약간 힘을 풀고 그냥 좀 부담 없이 쳐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요 기사에서는 그런 막판 스포츠적인 관점보다는 이 실제 수능에서 N수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구모에서는 20.3%였지만 수능에선 31.1%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1.5배 증가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상위권 이과생들의 재도전이 증가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재학생들은 이 점을 고려해서 이번 구모 결과를 좀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고3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한두 장 정도는 상향을 질러볼 수는 있겠지만 논술 6장 중에서 뭐 어느 정도는 조금
한두 장 정도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여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화면 멈춰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증가율은 1.5배인데요. 증가율은 1.5배인데 지금 구모 결과하고 수능 결과하고 뒤집어진 수치를 보시면 1.5배보다 이 뒤집어진 폭이 더 크거든요. 뭐냐면 23학년도 구모의 재학생 1등급 재학생 비율은 42.4%고 졸업생 N수생은 57.6%인데 수능에서는 32.0%가 재학생이고 68.0%가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죠. 유입률은 1.5배인데 여기엔 분명히 허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정말 1.5배가 전부 다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2배 차이가 벌어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유입된 것보다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재학생들은 1,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이후에 공부를 조금 놓고 N수생들은 막판 스퍼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태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답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법고시 합격자 정서윤 씨의 합격 수기를 참고를 했고요. 자, 법률저널에 실려져 있던 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답노트의 형태는 문제를 잘라서 붙이는 식의 노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매일 날짜를 적고 일기 쓰듯이 그날 실수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메모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 보통 여기까지는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전날 적어둔 내용을 다음날 모고 풀기 전에 읽어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수강생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잘 안 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오답노트를 나름대로 작성을 해놓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써놓고 모의고사 풀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고 칠 때는 그동안 적었던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고 치기 전에 예열 지문이라는 거를 보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오답 노트를 쭉 읽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이분도 지금 실제 시험장에서도 자료 해석 직전에, 자료 해석은 이제 입법고시의 한 파트인데, 시험 직전이란 뜻이에요. 시험 직전에 오답 노트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했고, 그 결과 평소 자주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능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날짜를 쓰고요. 혹은 이제 시험 본 모의고사에 회차를 쓰는 것도 괜찮겠죠. 실수한 거를 본인이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주의를 해야 된다, 어디에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쓴 겁니다. 여러분들도 국어에서 뭐를 잘못했다까지는 적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솔루션은 세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결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이제 자, 꾸준히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 재밌는 거는 이전에 문제 스타일도 다르겠지만은 이전에 썼던 부분들이 이전에 여기 실수하고 잘못됐다고 했던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제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했단 얘기예요. 이전에 했던 걸 그 다음 시험에서 보완을 했단 얘기예요.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점수나 등급보다도 이전에 내가 잘 못했던 거를 보완을 해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는가를 봐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하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자, 언어 이해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부정 여부 헷갈리지 않기, 구분 기준이라면 종류인지 유무인지 주의, 명제 대우도 항상 확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로 치자면 뭐 선후관계가 반대로 돼 있다든지 인과관계가 반대로 돼 있는 걸 잘못 체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나 모의고사를 풀 때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사 시간은 누락하지 않기라는 디테일도 써 있고요.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건질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건질 게 없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 나아진 게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무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뭐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 요렇게 써줬고 우리 국어 사회지문 법지문에서도 기간 경제지문에서도 그렇고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자 기간을 주의하자 이렇게 써 있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 뭐 요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꽤 많은 회차의 일자에 오답 노트가 있지만 반복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에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실전 연습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라고 보시면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저도 집중이 안 될 걸 우려해서 시험지를 가지고 지하철을 탄 적이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서 지하철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너무 집중이 잘 되거든요. 지금 입법고시는 PSAT를 쳐야 되는 시험이라서 이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수능으로 그냥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은 당일의 체력이나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 여기 보시면 평소에는 실전보다 극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편안한 독서실이나 독재학원이나 시험장에서 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 모의고사를 풀 때 수능 금지곡이나 수능 금지곡까지는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공사장 소리나 뭐 거리 소리나 백색 소음 같은 건 추천할 만합니다. 자, 요런 거 한번 틀어보시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어. 예민한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해볼 필요가 있고. 자, 다만 시험 임박해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분도 썼어요. 하루는 3세트씩 총 9세트를 연달아 풀어보기도 했다 그랬는데 시험에서 이제 뭐 어떤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갈 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시점이 지나면 이제 집중력이 확 떨어져서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2개씩 풀어봐. 그러면 체력이 조금씩 느니까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오전에 한 세트, 오후에 뭐 2세트랑 또 다른 거 한 세트를 풀었다. 그리고 이 오후에 푸는 3세트는 쉬는 시간 없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쉬는 시간 없이 연달아 풀면서 내가 지친 경우에도 문제 푸는 훈련을 꾸준히 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전날에 잠을 설친 기억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잠을 설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 저도 이전에 강조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구모 때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수면 시간을 좀 줄여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요. 이분도 어떻게 되냐면 모고 전날은 평소보다 수면 시간을 3시간 정도 단축해서 피곤한 상태로 시험을 봤었다고. 그래서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 9월 모의고사 때 조금 여러분이 수면 시간을 단축해서 시험을 쳐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꽤 많을 걸로 보는데 계산 실수가 왜 나오냐면 급박해서 풀이 과정을 아무렇게나 막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의 경우는 그 솔루션을 어떻게 하냐면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작성할 때 이 식과 답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했어. 어떤 친구들은 풀이 과정 다 풀어놓고 플러스를 뭐 곱하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눗셈을 뺄셈으로 착각한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습할 때 줄이 그어진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분처럼. 그래서 식을 깔끔하게 작성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머리가 좀 좋다 하는 친구들은 복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틀렸던 걸 복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법고시 합격자도 개념 정리와 틀렸던 문제를 복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빨리 모의고사 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압박감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 합격자도 뭐냐면요. 처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했을 때는 답지를 보고 푸는 문제가 많았대요. 저도 이전 영상에서 해설지를 보면서 빨리빨리 공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도 지금 답지를 보고 했다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의문을 제시를 했는데, 아니, 이분도 합격자들, 입법고시 합격자도 서울대 출신들도 잘 모를 땐 답지를 보고 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답지를 보고 풀면 안 되지, 당연히. 문제량이 누적될수록 그 비율이 줄어든다는 걸 믿고 줄여나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무리 없이 따라갈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지 없이 고득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3, 4등급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옆에 답지를 펴놓고 그걸 힌트 삼아서 빨리빨리 양치기를 해나가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가장 어려웠던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모의고사를 치고 오답을 해도 하루만 지나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 그래서 계속 복습을 했다. 포스트잇 붙이고 모의고사 칠 때마다 계속 복습했다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복습의 효과는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끝까지 해나간다면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복습이 힘들고 귀찮겠지만 끝까지 해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일 힘든 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막막했다라고 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 단위로 생활을 했고 막연한 미래에 관한 생각보다는 그날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되니까 이거 될까 안 될까 뭐 몇십일의 전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면 돼요. Just do it. 그냥 하시면 됩니다. 수험생활 중 스트레스와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뭐 가볍게 운동을 하고 예능이나 드라마를 봤다고 하는데 드라마는 추천하지 않고요. 이분 이제 좀 성인이니까 시험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컨트롤 했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능이나 아니면은 영화 같은 거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말로 100만 불짜리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를 잘 받아들이면 값어치가 있겠지만 에이 뭐 뻔한 얘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뭐 아무 값어치가 없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여 보시고요. 다 검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보시고 저랑 같이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예. 작년에도 그 시험 끝나고 이제 저한테 댓글로 쪽지로 이렇게 연락 보내준 친구들 많았어요. 쌤이 올려준 이런 영상들 덕분에 내가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합격자들 많이 나올 거니까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여기까지 대치동 빅마우스였고요. 다음 영상에서